꼼꼼하게 알려주는 열대어 어항 물관리 및 청소 방법. 물잡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이 깨끗해 보이는데 꼭 환수해야 하나? 환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항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과기는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 바닥재는 꼭 있어야 하나? 집동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물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의문들일 거예요. 반려 열대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물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생활 초보분들을 위해서 기본은 하는 물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대어에게 좋은 물은 어떤 걸까요? 열대어에게 좋은 물은 여과 박테리아가 가득가득한 물입니다. 잠깐만. 염소를 제거한 수돗물이 가장 깨끗하고 좋은 물 아닌가요? 아닙니다. 물생활하는 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어떻게 하면 물의 여과 박테리아를 가득가득하게 만들지를 항상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물생활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과 박테리아는 열대어가 배출하는 독성물질인 암모니아를 덜 해로운 물질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므로 열대어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과 박테리아가 가득한 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여과 박테리아가 가득한 물을 보통 잡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잡혀있는 물은 크리스탈처럼 맑은 상태를 보입니다. 사실 그러한 상태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은 크리스탈한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잡힌 물은 확실히 수돗물 상태와 달리 투명도가 매우 높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열대어가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물에서 약간의 점성이 느껴집니다. 잡혀있지 않은 물은 조금만 지나도 비린내가 나게 되지만 잡힌 물은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약간의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열대어의 행동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클리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잘 잡혀있는 물에서는 시클리드가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사람을 과도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보통 차분하게 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천천히 유영합니다. 그리고 먹이 반응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잡혀있지 않은 물에서는 사료를 넣어줘도 잘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힌 물에서는 식욕이 폭발합니다. 먹어도 배고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만약 열대어들이 전반적으로 사료를 넣어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한다면 물이 아직 잡혀있지 않거나 잡혔던 물이 깨진 것입니다. 이때는 먹이 반응이 좋아질 때까지 사료를 주지 마세요. 먹지 않고 남긴 사료는 부패되니 스포이드로 바로바로 빼주시고요. 열대어는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며칠 정도는 굶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이 잡힌 상태가 아니라면 사료 급여에 신경 쓰기보다는 빨리 잡힌 물로 바꾸는데 집중해주세요. 잡힌 물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물초보 분들께는 꼭 박테리아제를 구입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빠르게 잡힌 물을 만들고 싶다면 박테리아제를 투입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 물이 잡혔어도 물초보분들은 순간순간 물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위해서라도 박테리아제가 필요한 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 열대어를 데려올 때 팁. 처음 열대어를 구입했을 때 온도 맞댐을 위해 열대어가 들어있는 봉지를 미리 물을 받아놓은 어항 위에 1시간 이상 띄워놓게 되는데요. 열대어가 들어있던 물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열대어만 쏙 건져서 어항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열대어가 있던 수족관 물은 기본적으로 박테리아가 가득한 잡힌 물이므로 이 물만 잘 활용해도 물잡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어항에 투입할 때 반드시 이 물을 전부 어항에 넣어주세요. 봉지에 들어있는 응가들도 함께요. 열대어의 응가는 여과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므로 수족관에서 오히려 더 담아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족관에서 사온 열대어를 온도 맞댐 후 물과 함께 새 어항에 투입하시고 박테리아제를 정량 투입해주는 것입니다. 여과 박테리아가 가득해지면 환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과 박테리아가 독성물질인 암모니아를 덜 해로운 물질로 분해해주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무해한 물질로 분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물에 다시 어느 정도의 독성이 쌓이게 되므로 주기적인 환수를 통해 독성을 일정 수준 이하로 맞춰둬야 합니다. 박테리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일까요? 박테리아가 잘 유지되려면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박테리아의 먹이가 풍부해야 합니다.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집은 여과기와 여과제, 바닥재 등입니다. 따라서 여과기와 여과제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의 양을 늘리고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키우고 계신 열대어가 많거나 커서 여과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경우 반드시 바닥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가 귀찮아질 수도 있지만 적정량의 바닥재가 들어있는 어항이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여과기와 바닥재 관리 방법은 잠시 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열대어의 응가를 보기 싫다고 보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포이드로 빼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박테리아가 어항에 증식하기 어려워져서 잡힌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열대어 어항을 너무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열대어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항을 깔끔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열대어를 용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관리해도 자꾸 용궁 간다고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열대어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깔끔함에 대한 집착은 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자세입니다. 환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대어를 데려오고 적어도 처음 2주간은 물이 잡힐 때까지 환수를 하지 마세요. 물이 잡힌 후라면 물이 깨끗해 보이더라도 환수는 일주일에 한 번 전체 물 높이의 3분의 1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어항 겉면에 물을 채울 높이와 환수할 높이를 미리 표시해 놓는 것이 일관적인 환수량 관리에 좋습니다. 물을 빼낼 때는 사이펀으로 어항을 청소하면서 똥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빼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항 청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항 청소는 환수와 함께 진행해주세요. 우선 어항을 청소할 때는 되도록이면 고무장갑을 껴주세요.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더라도 화장품이나 세균들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열대어의 건강을 위해 고무장갑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어항 청소 전에 우선 여과기 전원을 끄고 어항 안의 구조물들을 전부 빼줍니다. 구조물들이 더럽다면 청소용 칫솔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열대어를 어항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이펀을 이용하여 바닥재를 꼼꼼히 훑으면서 응가들을 물과 함께 빼줍니다. 이때 너무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재 아래에 장시간 배설물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준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청소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여 물이 잠시 탁해질 수도 있지만 물이 잘 잡혀있던 어항이라면 몇 시간 후에 바로 다시 선명한 크리스탈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분진들은 사이펀으로 제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브라이 시림프 뜰채로 몇 번 휘저어 분진을 걸러내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만약 어항 벽면이 더러워졌거나 이끼가 껴있으면 매직블럭으로 닦아줍니다. 여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가 다 끝났다면 빼냈던 구조물을 다시 넣어주시고 하루 이상 미리 받아놨던 수돗물을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과기 전원을 다시 켜주면 청소 끝입니다. 여과기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못 관리하기 쉬운 것이 바로 여과기인 것 같아요. 앞에서 여과기는 여과 박테리아의 집이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청소할 때 여과기 스펀지를 꽉꽉 짜버린다면 거기 살고 있던 여과 박테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 안에 박테리아가 한번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채워지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잡혔던 물이 청소 후에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과기 스펀지는 출수구에서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는 한 그대로 두세요. 만약 여과기 스펀지 겉부분에 오염물질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면 스펀지만 빼서 겉부분만 청소용 칫솔로 살살 청소해주세요. 잠깐만요. 칫솔로 여과기 스펀지를 닦고 있는데 스펀지에서 더러운 구정물이 줄줄 흘러요. 이대로 둬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여과기에서 구정물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 구정물이 바로 여과기에 여과 박테리아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럽다고 스펀지를 정성껏 씻어버린다는 것은 애써 축적한 재산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과 박테리아 귀한 줄 아셔야 합니다. 다시 청소 얘기로 돌아올게요. 여과기 출수구에서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비로소 스펀지를 잼잼해줄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과기 스펀지를 뺀 후에 환수하려고 빼놓은 물에 담근 상태에서 살짝 3번만 잼잼해주고 다시 끼워주세요. 스펀지를 절대로 수돗물에 빨면 안 돼요. 수돗물의 염소 성분 때문에 여과 박테리아가 죽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줬는데도 출수구에서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 늘지 않으면 여과기를 꼼꼼히 분해해서 파이프 내부를 세척솔로 잘 세척해주세요. 모터 일체형 스펀지 여과기는 모터에 이물질이 껴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청소할 때 모터 캡을 꼭 분리하여 바꿔주세요. 여기서 팁! 처음 어항을 세팅하셨다면 스펀지 여과기 주변에 기포들이 잔뜩 껴있게 되는데요. 스펀지 안에 빈 공간들에도 이러한 기포들이 껴있는 상태이므로 물이 스펀지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과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새 스펀지 여과기를 처음 세팅하시는 경우라면 사용 전에 더 이상 기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물 안에서 계속 짜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포가 다 빠져나간 자리에서 여과 박테리아들이 증식하게 되므로 기포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열대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재와 수질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열대어 종류마다 선호하는 수질이 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말라위 시클리드는 알칼리성 수질을 선호하므로 바닥재로 산호사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시클리드는 산호사를 물어서 옮기는 습성이 있어서 산호사를 깔아주면 시클리드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닥재를 열심히 퍼날라 바닥 지형을 바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확실히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재가 두꺼울수록 사이펀을 통해 바닥재의 오염물 전체를 빨아들이는 것이 점점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만 대충 슬슬 훑다 보면 바닥재 하부에 오염물이 점점 쌓이면서 부패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물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바닥재를 조금만 헤집어 보면 미즈 지렁이들이 바글바글 뗄 정도로 번식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재 두께는 사이펀과의 궁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펀을 통해 바닥재 전체를 훑었을 때 환수하고자 하는 정도의 물이 빠져나올 수 있게 바닥재 두께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먹이 급여량과 수질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항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많이 먹고 많이 싼다면 그만큼 응가가 쌓이는 속도와 아모니아 배출 속도가 빨라지게 되므로 당연히 물이 오염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열대어 종류에 따라 사료에 관심이 별로 없는 어종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키우는 시클리드는 아무리 먹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픈 어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사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여과기와 바닥재에 살고 있는 여과 박테리아가 열대어가 배출하는 응가와 아모니아를 충분히 분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과력을 늘려주실 것이 아니라면 배설량을 관리하기 위해 먹이 급여량을 일정 이상 늘리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답니다. 집동기를 사용하면 청소가 편해질까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응가가 보기 싫어서 집동기 사용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집동기는 원리상 바닥재가 있는 어항에서는 깔끔한 집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재가 없는 탱크항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바닥재가 담당하던 여과 능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여과기의 여과력을 그만큼 늘려줘야 합니다. 여과력이 부족한 어항에 집동기를 설치하면 집동은 잘 되지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항에 물이 안 잡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집동기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사용하고 계신 여과기의 용량이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클리드 항이라면 집동기를 사용하기보다 차라리 바닥재를 조금 늘려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클리드들이 알아서 응가들을 잘 안 보이도록 산호사로 덮어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과 박테리아들이 응가들을 분해하면서 산호사들 사이에서 증식하게 되고요. 이런저런 시행착오 후에 저는 집동기 사용을 포기하고 응가 관리를 그냥 시클리드에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시클리드의 입이 닿지 않는 곳에 쌓이는 약간의 지저분함은 눈 감아줍니다. 하하.
제가 알고 있는 물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필요하다면 후속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물생활 되시길.